합성함수 얘기해 볼게요. 합성함수란 함수를 여러 번 연이어 적용한 것. 이게 이제 합성함수예요. 함수를 여러 번 연이어 묶어 놓은 것. 자, 한 번만 적용하면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불렀고요. 이거는 한 번, 두 번, 연이어 두 번 적용했잖아. 이게 바로 합성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연이어 여러 번 적용했다고요. 근데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좀 미래에는 약간 좀 다른 단어로 바뀌면 어떨까 라는 바람도 좀 있긴 하지만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일단 이해하고 잘 쓸 수 있습니다. 합성이라 그러면 뭔가 믹스되는 느낌이라서 약간 네. 그래서 아까 쌤이 연이어 적용했다 이런 말 썼죠, 그죠? 함수 여러 개를 연이어 적용한 함수다 이렇게 봐도 의역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가는 다른 단어를 써도 좋아요. 알았죠? 이렇게 기차처럼 계속 이어져 있는 함수들이 그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함수 이름을 적죠. 우리가 이 함수의 이름을 보통 fg 적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 집에 강아지 키우면 쌤이 키우는 이제 강아지는 뽀인데요. 뽀였는데요. 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이 뽀를 지나 뭐 A로 갔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실제로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고 그 안에 들어갈 인풋 1, 2, 3, 4 같은 게 쑥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문자를 하나 마련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드드드드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밑에다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이 함수라는 녀석은 어떤 기능을 할 겁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돼요. 필요한 때에 필요에 따라서. 자, 오늘 쌤은 그냥 뭐 뭔가 기능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그냥 써볼게요. 어떤 기능은 이렇게 2씩 곱하는구나 눈에 확 뜨이는 기능도 있지만 어떤 건 뭘 했을까 궁금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기능이 있다는 거는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RQ 이렇게 할까요? 아, Q는 저기 아까 썼구나. 헷갈리긴 해. 네, 다시 A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이 잘 이어지죠. 함수는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함수는 화살이 잘 이어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집에 나온 걸 잘 읽어내거나 잘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g라는 함수는 지금 봐봐 이렇게 연결이 됐죠. f에서는. 근데 g로 가다 말았죠. 그럼 얘네 놀잖아. 그렇다고 진짜 놀게 하면 안 돼요. y에서 z로 가는 g는 뭐가 있긴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고 전혀 상관없죠. 그리고 h라는 것도 자기만의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뭐 이렇게 화살이 막 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합성함수는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좀 쉬워요. 1이 4가 됐고 2는 2가 됐고 3은 6이 된 함수였어요. 마찬가지로 1이 4가 됐고 그 다음에 2는 2가 됐고 다시 3은 6이 됐고 그리고 4는 8이 됐죠. 그 다음에 8은 C로 갔고 6도 C로 갔고요. 4는 A로 갔고 2는 B로 갔어요.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이 FG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A로 갔죠? 1은 결국 A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2는 결국 B로 이어졌고 3은 결국 B로 이어졌고 맞나요? 아, C로 이어졌고 4도 결국엔 C로 이어졌죠. 이게 함수를 합성, 즉 연이어 적용한 결과물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제 F를 지나 G를 지나 왔어요 라는 말을 꼭 하고 싶기 때문에 1이 F를 지났고요 G를 지나서 그게 A가 됐어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다시 2는 F를 지나서 다시 G를 지나서 온 결과 B가 되었습니다. 3은 F를 지나고 G를 지나서 온 결과 C가 되었습니다. 4도 F를 지나고 G를 지나서 온 결과 C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 두 번째를 한번 표현해 본 것입니다. 요거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두 번째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A는 타고 와서 A가 되었죠? A는 A가 되었고 B는 연이어 적용받아서 A가 되었고 C도 마찬가지로 합성하여서 다시 A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아까 맨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면 A는 F를 타고 G를 타고 H를 타고 와서 A가 되었다. B도 F를 지나 G를 지나 H를 지나 오고 나니 A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C 어떻게 말할지 여러분들도 좀 상상이 가시죠? 네, 그러면 함수를 조금은 표현할 수 있게도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기억하세요. 합성함수는 뭐냐면 이 주황색 끈을 따라 온 것은 합성함수의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이 분홍색 있죠? 이거 파란색 이거 두 개 이런 애들은 아이고 여기도 있었네요. 합성함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함수 G의 고유한 결과예요. 여기도 함수 H의 이런 파란색 이것들은 고유한 결과물이고 합성함수는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릴레이 달리기처럼 꼭 연이어서만 쭉 가야 됩니다. 가다가 뚝 끊어져가지고 오로 갑자기 갔다가 하고 이건 합성함수에 넣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이 표현 조금 더 풍부하게 다듬어 볼게요. 자, 위에 있는 그림을 좀 흉내를 내볼까요? 요거는 x, y, z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자, x, y, z라는 함수 집합이 있고요. 거기에 1, 2, 3을 전부 다 우리가 보통 x로 쓴답니다. 그래서 x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름 한번 지어볼까요? 그럼 요 결과는 f를 따라온 결과죠? x1이 f를 따라온 결과, 여기는 x2가 f를 따라온 결과, 여기는 x3가 f를 따라온 결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자 F1E G를 타고 온 결과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F2가 G를 타고 온 결과, 이건 FX3가 G를 타고 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이런 색다른 표현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 아까 얘기 안 했었거든요. X1이 아까는 이렇게 했죠. X1이 F를 타고 갔어. 그리고 나서 다시 G를 타고 갔어. 그래서 9가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기 9가 나온다. X2는요, 바로 2를 상징하는데 그 사람이 F를 타고 가서 다시 G를 타고 가서 누굴 만났다? 3을 만났어. 이 사람이 아이고 6을 만났구나. 네, 6을 만났어. 이 사람이 이걸 타고 가서 여기 왔고 그게 이걸 타고 와서 6을 만났어 라고 말을 합니다. X3가 다시 F를 타고 G를 타고 가서 요거가 여기 가고 여기 가서 3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렵진 않았나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 배웠죠, 그죠? 이렇게 생긴 표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대비를 좀 시켜보면 저 동그라미 하나 없애주고 괄호 큰 게 하나 생긴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괄호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지? 같은 표현이에요. 이번에는 함수를 합성한다는 것이 계산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런 표현, 자 마이너스 2가 일단 F에 적용되는 거죠. F를 타고 그 다음 길 건너편으로 가는 거죠, 그죠? 함수가 자 fx는 3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f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 적용된다 라는 것은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는다라는 뜻이고요. 요거 계산하면 빼기 4가 됩니다. 그리고 빼기 4를 다시 g에 적용시키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 얘기는 빼기 4를 g라는 함수에 x자리에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8 더하기 3이니까 11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f-2는 아까 마이너스 4였고요. 그 빼기 4가 g에 들어가서 계산돼서 11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동그라미 없어지면 괄호 붙습니다. 동그라미 없어지면 괄호 붙습니다. 3이 g에 적용이 돼요. 그 얘기는 g의 x자리에 3이 들어가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G의 X자리에 이번에 3이 들어간 마이너스 6이고 3 계산하면 빼기 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F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 빼기 3을 F에 집어넣어 보자. 마이너스 9 더하기 2니까 빼기 7이 되겠죠. 요 계산한 답은 빼기 7이다. 아이고, 뭐 하는 거야? 3을 G에 넣은 거, 3을 G에 넣은 건 빼기 3이다. 빼기 3을 F에 넣은 거는 빼기 7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 어울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마이너스 1을 F에 집어넣을게요.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요. 그럼 빼기 1이 되죠, 답이. 그쵸? 그 빼기 1을 다시 F에 집어넣겠다. 또 한 번 더 계산하면 또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빼기 1이었고 빼기 1, 2였고 그게 다시 F에 들어간 결과물은 다시 빼기 1, 2였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부를 해 놓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합성함수 취급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개념은 이게 다예요. 이제부터는 그 개념을 어떻게 좀 복잡한 문제에 잘 적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